그러면 경영학을 경영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했을 때 모든 키는 어디에 가 있냐면 경영현상이라는 것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현상이라는 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현상이란 단어에서부터 혹시 요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태? 예,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이 상태에서부터 어떤 개념까지 끄집어낼 수 있을 듯 하냐면 행위라는 개념까지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눈앞에 어떠한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지는 거 한 가지가 있을까요? 저만 궁금한 걸로 하고요. 뭐가 궁금할 거냐면 그 행위의 주체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에 대한 대답을 어느 단어가 해주냐면 이 경영이란 단어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위의 주체가 뭐라고 이야기해 줄 거냐면 기업이라고 해줄 거예요. 결국 경영현상은 기업의 행위가 되고요. 그렇다면 경영학은 기업의 행위를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어떤 행위를 할까요? 아주 많은 행위를 할 거예요. 제품을 만들 거고요.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고요. 사람도 뽑을 거고요. R&D도 할 거고요. 투자도 할 거고요. 그 외에 무수하리만큼 많은 행위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을 이해하는 학문이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그 순간 경영학은 뭐가 되어 버릴까요? 백과사전이 되어 버릴 거예요. 그 다양한 행위들을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해 버리면 당연히 백과사전이 돼 버릴 거고, 그 순간 경영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영학을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경영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무수하리만큼 다양한 행위들을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표현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기업의 행위들 몇 가지 열거해 드렸는데요. 그 열거해 드린 행위들을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경영학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이라는 거 안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라는 건데, 역시나 이제 지금 우리 기업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첫 시간부터 기업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니까요, 조금 편하게 가죠. 그냥 우리들 얘기합시다. 우리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네, 당연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 얘기하자고요. 물론 이 설명이 가능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하는 의사결정과 기업이 하는 의사결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설명 가지고요, 이 의사결정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 아무런 목적 없이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쉽지 않은 경험이죠. 결국 의사결정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목적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두 번째, 역시나 여러분들 했던 의사결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의사결정들 중에 혹시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쉽지 않은 경험이죠. 해본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네, 이 경험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왜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지 않으시면서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시는 걸까요? 다른 건 아니고요. 먼저 숨을 쉰다는 거, 그 숨을 쉰다는 것을 경영학적으로 표현하면 공기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공기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의사결정이요. 그건 화폐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여러분들께서는 그 화폐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이건 바램과 현실의 차이가 크죠. 바램은 많이 가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이겁니다. 결국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의사결정이 발생하게 되냐면 한정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경영학의 문제로 바뀌면 이제 한정된 자원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것 안에는 목적과 한정된 자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상황적으로 그리시면 되세요. 현재 기업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고민해 주어야 할까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어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효율적이란 단어는 지금은 사양하겠습니다. 잘 써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잘 써야 될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의도적으로요. 약간 말장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잘 쓰는 거 사실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잘 쓰는 것보다 가장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의도적으로 잘 쓴다는 것과 가장 잘 쓴다는 것을 구분시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그게 바로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경영현상을 이해한 학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개념을 잡아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잘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 표현이 교과서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바꿔드리면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